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칙 1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며 왜 움직이는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타이밍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눈을 깜빡일 때 어떤 캐릭터가 눈을 천천히 깜빡이면은 피곤하거나 졸린 상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캐릭터가 눈을 굉장히 빨리 깜빡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렸다거나 긴장된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에 관한 간단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볼륨공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이것은 0에서부터 300프레임까지 이렇게 쭉 굴러가는 공입니다. 0에서 300프레임이면 10초죠? 10초 동안 공이 이렇게 느리게 굴러갑니다. 그죠? 자, 이것을 복사를 해서 타이밍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자, 타이밍을 제가 0에서 300프레임이 아닌 0에서 30프레임, 그러니까 속도를 한 10배 정도 좀 빠르게 주도록 해보죠. 그럼 자, 공의 느낌이 어떻게 나나 볼까요? 그죠? 자,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거워서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고, 이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타이밍, 여기는 키프레임만 조금만 바꿔줬을 뿐인데 느낌이 서로 틀립니다. 무겁고 가벼운 느낌. 자, 여기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이런 탁구공에 매핑을 주고 크기를 조금만 더 줄인다면 더 자연스럽겠죠?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그 타이밍 때문에 생기는 그 무게감,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는요. 자, 제가 이렇게 바이패스를 하나 꺼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뭐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140프레임까지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한번 돌립니다. 이거 느낌은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하는 느낌,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한번 좌우로 돌렸다 우로 돌렸다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속도를 좀, 타이밍을 좀 빠르게 두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조금 더 빨리 줘볼까요? 이런 느낌이 들겠죠? 어떤 느낌이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이렇게 부정의 느낌, 그죠? 조금 더 빨리 주는 게 좋겠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많이 줄였더니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느낌에서 뭔가를 부정하는 아니요라는 느낌이 들죠? 이걸 좀 더 빨리 해볼까요? 이 정도 스피드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너무 빠른가요?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건 아니요라기보다는, 자, 뭐 테니스 경기나 그 탁구 경기를 보는 것 같죠? 공이 지나가는 것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탁탁, 그죠? 탁공 같냐?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탁탁,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개 움직임의 타이밍을 조절함으로써 서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런 게 타이밍입니다. 이게 타이밍은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지인, 이지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지인, 이지아웃은 이제 동작과 동작 사이가 서서히 시작해서 서서히 멈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물체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는 것을 이지인, 물체가 속도를 서서히 내면서 나가는 것을 이지아웃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할 때를 이지아웃, 그리고 서서히 가다가 서서히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멈출 때를 이지인이라고 합니다. 이지인, 이지아웃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인, 이지아웃은 첫 수업 시간 때 배웠던 겁니다. 다시 복습을 하자면, 제가 공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직선적인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탁 출발해서 그냥 가죠. 어떻습니까? 느낌이? 서서히 출발해서 이렇게 멈춘다라기보다는 어디선가 이렇게 계속 오다가 그냥 와서
멈추는 게 아니고 어딘가 계속 흘러가는 걸 이렇게 화면을 끄는 듯한 느낌이 들죠. 요거는 이제 커브 에디터로 확인을 한다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직선으로 움직이죠. Y축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선형적인 움직임. 자,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이 좋을 겁니다. 이거 복사를 잠깐 해볼까요? 복사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카피. 자, 이렇게 프레임을 지우고요. 제가 이렇게 다시 애니메이션을 켜서 움직일 때, 자, 요거 이지 인, 이지 아웃에 해당하는 이런 걸 한번 더 볼까요? 슬로우죠. 자, 다시 공을 이렇게 당겼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공이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출발해서 서서히 멈춥니다. 속도를 내다가요. 그죠? 이렇게 이쪽 포인트랑 이쪽 포인트를 봤을 때 둘 다 이렇게 슬로우인데요. 이제 애니메이션 용어로 보면은 이지 아웃입니다. 천천히 나간다는 뜻이고요. 이지 인이죠. 이쪽은 이게 천천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요 커브 에디터로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이렇게 직선적인 선형 움직임이 아닌 이렇게 천천히 출발하는 슬로우, 그죠? 들어올 때도 슬로우. 이렇게 이지 인, 이지 아웃이 있어야지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아크. 아크는 이제 그 모든 그 동작은 선형, 그러니까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곡선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캐릭터가 단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싹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캐릭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는 그 중간 과정에 턱을 살짝 내린다든지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시선이 그 곡선이 약간 아래로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런 모습을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로 제가 이렇게 바이패드를 꺼내 놓고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크가 없을 때 선형적인 직선 움직임을 만들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고개를 싹 좌우로 단순히 직선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쫙 돌아가죠. 턱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턱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냥 좌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싹 돌리죠. 자, 이런 거는 좀 딱딱한 로봇 느낌이 들죠. 근데 아크, 그것도 이제 곡선 운동을 좀 추가를 해준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좌에서 우측으로 도는데 턱을 조금만 아래로 내렸습니다. 플레이를 보면, 자,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죠? 턱끝을 잘 보시면요. 턱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턱이 약간 아래를 향했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곡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줘야지 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개를 좌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곡선을 아크를 추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안티시페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비 동작을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동작이 나올지 미리 표현을 하는 거죠. 동작을 이제 세 단계로, 시작 단계, 실제 동작 단계, 정지 단계로 나눠볼 때 실제 동작 단계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 단계를 두는 것, 이걸 예비 동작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어떤 캐릭터가 어떤 물체를 때리려고 주먹으로 친다고 보죠. 그럴 때 이제 주먹으로 치기 전에 주먹을 약간 뒤로 이렇게 제끼는 동작이 있는데 이런 것을 예비 동작이라고 합니다. 안티시페이션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동작에 대한 예제인데요. 예비 동작이 없을 때 안 좋은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해서인데 물질을 여기 이렇게 한번 탁 칠 겁니다. 이쪽 주먹으로요. 자, 치는데 예비 동작이 없을 때는 볼까요? 플레이를 하면 그냥 쭉 맞죠? 쭉, 그죠?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때린다기보다는 살짝 대는 느낌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그냥 실제 이렇게 딱 주먹을 뻗는 동작밖에 없습니다. 이건 좀 안 좋은 동작이죠. 예비 동작, 그러니까 안티시페이션이 없을 때 안 좋은 애니메이션이고요. 자, 이거와 반대로 이제 안티시페이션이 들어왔을 때,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 탁 정권 찌르듯이 아니면 주먹을 이렇게 날리듯이 보이죠? 자, 여기 요거 하나만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자, 요 동작하고 끝에 동작은 똑같은데 어때요? 자, 이렇게 뒤로 주먹을 제끼는 동작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6프레임에 실제로는 공을 여기를 이렇게 딱 칠 거지만 이렇게 예비 동작으로 이렇게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주먹을 제끼는 동작이 예비 동작 안티샷 페이션입니다. 여기 있음으로 해서 느낌이 많이 틀려지죠. 탕, 탕, 이렇게요. 그죠? 자, 이렇게 안티샷 페이션이 꼭 있어야지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있는 이그제저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과장입니다. 동작에 악센트를 주어서 동작을 과장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사실적이고 재미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장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카툰 애니메이션에서는 과장이 심하게 표현이 되죠. 이그제저레이션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전자 인간의 얼굴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뭔가에 놀라는 표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됐죠? 자, 플레이를 천천히 해보면 감았다가 깜짝 놀랐죠? 그죠? 자, 조금 속도를 느리게 해볼까요? 좀 이렇게 캡처 받는 툴이 15프레임 밖에 지원을 못해서 실시간도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놀라죠? 그죠? 다시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놀랍니다. 속도를 2배 줄인 겁니다. 자, 이렇게 원래 속도로 나오죠. 자, 이렇게. 그죠? 요거는 그냥 단순히 깜짝 놀라는 거지만, 여기다 이제 과장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캐릭터인데요. 똑같이 놀라는 표정인데,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좀 느리게 해볼까요? 플레이에서 잘 안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재밌죠? 고무공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눈을 딱 감았을 때 제가 뭐를 줬냐면은 이렇게 스쿼시를 한번 준 겁니다. 스쿼시를 주고 깜짝 놀래서 눈을 팍 뜰 때는 이렇게 스트레치로 얼굴을 늘려줬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 이렇게 플랩을 깜빡 놀라죠. 이렇게 스쿼시 스트레치를 좀 줘가지고 놀라는데 얼굴을 찌그러뜨리고 핌으로써 좀 더 과장되게 놀라게끔 해줬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재밌고 우스꽝스럽죠. 이렇게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스쿼시 스트레치를 좀 과장해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스쿼시 스트레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강의 때 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건데요. 스쿼시 스트레치는 물체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표현하기도 하죠. 동작 시 그 모양이 크게 변화되지만 그 부피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 이걸 꼭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스쿼시 스트레치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시 스트레치는 첫 강의 시간 때 설명을 했던 거죠. 복습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볼링공을 하나 뒀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탕 튀기죠. 전혀 스쿼시 스트레치가 없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물체처럼, 그죠? 탕, 그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거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고무공처럼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땅에 떨어지기 때 공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 그랬죠. 공이 이렇게 Z축으로 찌그러지고 XY축으로 이렇게 퍼지는, 스쿼시 되면서도 부피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Z를 한번 누르고 XY를 이렇게 펴가지고 스쿼시 되는 느낌을 이렇게 두 번의 조작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좋은 스케일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걸 좀 누르고 있으면은요, 맨 밑에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게 스쿼시 스트레치 하기엔 참 편하죠. 그러니까
부피를 변하지 않게끔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봐볼까요? 제가 Z로만 누르기만 해도 XY로 이렇게 자동으로 펴지죠. 그죠? Z를 이렇게 스트레치처럼 늘려도 X, Y가 자동으로 이렇게 펴집니다. 이게 스쿼시 스트레치 하기에는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스케일이 더 쓰기가 편합니다. 이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20프레임까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토키를 켜고, 자, 이거를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줄까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땅에 닿게요. 자, 스쿼시가 있죠? 스쿼시 전에 뭐가 있습니까? 떨어지면서 최대 속도를 낼 때 스트레치가 있겠죠? 공이 이렇게 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공이 이렇게 땅 하면서 이제 여기 이쯤에서 올라갈 때도 최고 속도를 내야 되니까는 자, 이렇게 이게 스트레치죠? 이 스트레치를 키프레임을 카피합니다. Shift를 통해서 이동을 시키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오. 이쪽은 역시 처음 모습의 스케일을 가져와야겠죠? 0프레임에 있습니다. 0프레임을 제가 40프레임을 이렇게 가져오면 그죠? 이렇게 짱, 이렇게 여기가 스트레치, 스쿼시, 스트레치, 늘어남과 찌그러짐, 늘어남,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일어나야지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쿼시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그 디즈니에서는 굉장히 과장해서 많이 쓰죠. 일곱 번째, 세컨더리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할 때 이제 캐릭터가 1차 동작을 했을 때 이 1차 동작으로 인해서 2차 동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람 더듬이를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머리카락, 뭐 이제 옷 같은 거 이제 장신구들 캐릭터가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멈췄을 때 장신구라든가 더듬이라든가 옷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걸 이제 2차 동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션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액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우선 먼저 보도록 하죠. 제가 준비한 캐릭터는 이런 겁니다. 바이패드가 무거운 주전자 터번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요. 자, 바이패드가 걸어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멈춥니다. 탁. 그런데 주전자 터번도 아무 움직임이 없죠. 탁. 그죠? 그리고서 이제 주전자가 바이패드의 머리에 이렇게 접착제로 꼭 묶여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건 세컨드 액션이 없어서 안 좋은 액션이고요. 자, 이번에는 세컨드 액션을 넣었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멈춤에 따라서 바이패드 머리 위에 있는 주전자 터번이 이렇게 한번 앞으로 쏠려서 나가려다가 멈추죠.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2차적인 움직임. 자, 바이패드가 1차적인 움직임이라면 이렇게 부수적으로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2차적인 움직임으로 봅니다. 세컨드 액션이라고 하죠. 이런 게 없음으로써 약간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거 세컨드 액션을 넣으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번째 팔로우 스루 앤 오버래핑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팔로우 스루는 주 동작 후에 연결되는 후 동작을 얘기를 합니다. 안티시페이션트의 예비 동작하고는 정반대 개념이겠죠. 동작 후에 따라오는 동작을 얘기를 하고요. 오버래핑은 이제 인체를 얘기를 할 때 인체에 이제 각 관절이 생기는 그 시간차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꼬리를 이렇게 흔든다든가 할 때 리본을 이렇게 펄럭인다든가 할 때 그럴 때 잘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팔로우 스로우에 대한 애니메이션 예제를 보면은요, 단순히 팔을 이렇게 굽히는 애니메이션인데,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저가 완성된 건데요,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착 되죠. 어떻습니까? 자, 팔로우 스로우라는 거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이렇게 그냥 탁 멈추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뒷부분이죠. 이렇게 뒤로 조금 더 갔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애니메이션이 끝난 후에 동작을 얘기를 합니다. 안티시페이션은 애니메이션이 시작하기 전에 예비 동작을 얘기를 한다면, 그 팔로우스로는 이렇게 끝난 후에 동작을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이것도 보면은 안티시페이션도 여기도 좀 만들으셨습니다. 제가 0에서 10프레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팔을 한번 밑으로 숙였다가 올려가죠. 그죠? 이쪽이 예비 단계, 그죠? 이쪽은 이렇게 쫙 올라와서 이게 완결 단계인데 완결 후의 단계,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런 거 이제 여기가 이제 팔로우 스로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버래핑을 잠깐 보도록 하죠. 제가 이 바이패드에다 꼬리를 만들어 뒀는데 위에서 좀 볼까요? 자, 팔로우스로라는 거, 오버래핑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절체였을 때 꼬리를 잘 보자. 오버래핑이 잘못된 경우는 이런 걸 겁니다. 카피를 해서 보면은 이 단계가 없고요. 이 단계가 없으면, 자, 여기 꼬리만 보면 이렇겠죠? 어떻습니까? 좀 부자연스럽죠. 그죠? 힘이 이쪽으로 가는 거랑,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관절이 꺾이죠. 이렇게 꼬리를 흔들리듯이 오버래핑을 해줘야 됩니다. 스트레이트 어헤드 액션, 그리고 포즈 투 포즈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어헤드 액션은 두 동작 사이를 일일이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2D 애니메이션 할 때 이렇게 동화를 그린 방식은 이제 스트레이트 어헤드 액션이라고 하고요. 포즈 투 포즈 액션은 이제 두 동작 사이에서 처음과 끝, 그러니까 키프레임 두 개만 표현을 해주면은 그 키프레임 사이는 보관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이건 3D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스테이징, 이제 캐릭터와 장면 상황이 이제 한눈에 이해되기 쉽도록 구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레이아웃 혹은 또 카메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영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출에서도 꼭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스테이징의 좋은 예, 나쁜 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징은 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카메라를 여기 두 대 설치를 했습니다. 파란색 카메라, 빨간색 카메라. 자, 안 좋은 예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안 좋은 예는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캐릭터를 비춘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NG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 카메라입니다. 자, 볼까요? 플레이를 해보면, 자, 여기 이 카메라만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됐죠. 자,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포즈인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카메라인지 잘 모를 때 이런 게 좀 안 좋은 카메라입니다. 내 스토리상에서 어떤 얘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화면에 알 수 없게끔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스테이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거 같은 게, 자, 요게 카메라 굿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카메라입니다. 요 카메라처럼 잘 보여주게끔. 자, 어떤 포즈인지 잘 볼까요? 플레이 해보면, 자, 그죠? 뭔가 이렇게 불만스러운 듯이 허리춤을 하는 자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캐릭터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잘 알 수 있게끔 카메라를 배치하는 거는 게 좋은 스테이징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처럼 어떤 포즈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게끔 카메라 잡는 거를 나쁜 스테이징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어필. 이제 관객들이 캐릭터의 흥미를 느끼고 이제 캐릭터 연기에 심취되어 이제 그런 영화에 혹은 애니메이션에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호소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12번째, 퍼스널티. 이제 동작에 있어서 다른 인격들을 이제 전달함으로써 두 가지 이제 독특한 캐릭터를 상반되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맞게끔 그 캐릭터 성격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애니메이션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연출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있는 것은 웨이트, 그러니까는 무게에 대한 건데요. 이제 무게 중심이 어떻게 옮겨지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무게 중심이 이쪽에 이렇게 있죠. 자, 요거 무게가 만약에 옆으로 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무게 중심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죠? 굉장히 이상하죠? 가위 같기도 하고 로봇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무게 중심이 그냥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인데,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쏠렸다 오른쪽으로 쏠렸다 하기도 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게 중심의 이동을. 제가 제대로 된 것은 자, 이런 겁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무게가 어떻습니까? 보면은 왼쪽으로 약간 오른쪽 다리를 들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동했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죠. 무게 중심이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자, 이제 또 시메트리컬, 그러니까는 대칭이다라는 건데요. 자, 이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로봇 같이 좀 어색하죠?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좌우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대칭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골반의 기울기, 어깨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비대칭형으로, 그리고 손도 허리춤에게 딱 되는데 동시에 허리춤에게 딱 되는 게 아니고 타닥 하는 느낌의 약간 시간의 차가 있죠? 이런 식으로 눈을 감을 때도 왼쪽 오른쪽 눈이 동시에 이렇게 깜빡이는 것보다는 왼쪽이 감으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이 1, 2프레임에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감는 게 보다 더 재미가 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거를 더욱 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스냅핑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느낌이 부드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면은 굉장히 그 강약으로 싹싹싹 움직이듯이 스냅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이걸 스냅핑을 건다면 이렇게 딱 하는 게 보다, 자, 이런 게 더 재밌습니다. 타닥, 그죠? 매우 빠르게, 카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프레임마다 뭐 5프레임마다 동작이 재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스냅핑이라고 그럽니다.